화났을 때는 침묵한다. 화났을 때 말하라. 당신은 두고두고 후회할 최고의 연설을 하게 될 것이다. 화가 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 있다.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한다. 나중에 아무리 달래고 사과해도 그 순간의 독한 말과 격앙된 목소리는 가슴속에 남아있기 마련이다. 화날 때는 침묵하자. 너무 많은 말은 오해를 불러온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나 오해를 범하기 쉽다. 한번 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잘못된 표현을 고치고 뜻이 애매한 부분은 매끄럽게 수정할 수 있다. 작가들은 최초에 쓴 초고를 쓰레기라고까지 칭하면서 퇴고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하지만 말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어이없는 말실수도 많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감도 느끼지만 때로는 슬픔과 분개함도 느낀다.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때는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여겨질 때다. 슬픔과 분개함을 느낄 때는 자신을 이해받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다. 상대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 서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사라진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차이를 만드는 방법.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형체가 없는 것을 느끼며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낸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회를 발견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관점과 생각이 다르다. 미켈란젤로는 돌 속에 숨어있는 형상을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쪼아내는 방식으로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를 만든다. 만용과 용기의 차이. 용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신중함이다.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기 위해 벼랑에 매달리는 행동을 두고 용기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만용이다.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치한 행동이다. 칼을 뽑을 만한 일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무 때나 칼을 뽑았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칼을 뽑을 결심이 섰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신중함과 분별력이 용기의 조건이다. 관계에는 변화의 용기가 필요하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양쪽 모두 바뀐다. 만남은 자극이다. 자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물질이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하듯이 의미 있는 만남은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무의미한 만남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만남을 통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가 시작된다. 후회의 기술. 후회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인생길에서 훨씬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후회는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며 뉘우치는 것이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는 반출하는 좋은 후회다. 후회는 딱 거기까지만 해야 한다. 지난 일을 자책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후회다. 관계의 핵심은 말투다. 방어적인 말투는 우리가 비난받았다고 느낄 때 반응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투는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배우자의 말투라고 한다.
실제로는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투는 것이다. 자기 방어적인 말투는 친절하고 상냥할 수 없다. 이런 불친절한 말투는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오히려 다정한 말로 상대의 진짜 의도를 알아보려고 노력해보자. 생각이 막힐 때는 걷는다.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걷기는 생각이 꽉 막혔을 때 시원하게 뚫어주는 데 특효약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철학자, 사상가는 모두 산책을 즐겼다. 비판 철학으로 서양 근대 철학을 종합한 임마누엘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각에 산책해서 사람들이 그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시간을 맞췄다는 말이 전해져 올 정도다. 영재교육의 전설 칼 비테는 산책하는 시간에 아들에게 고전의 정수를 전하고 철학적인 대화를 나눴다. 자주 걷는 습관을 가져보자. 열정 없는 삶은 공허하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성취할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없다.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 입구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 없이 자신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지옥, 연옥, 천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지옥 입구에 널브러져 있다. 삶은 열정으로 자신만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각자의 파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수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어떤 열정도 없이 아무런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그저 숨만 쉬다 가는 삶을 선택하지 말자. 피하기만 하면 더 큰 위험을 만난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삶은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정체되어 버리는 것이다. 물론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실패는 경험이지 위험이 아니다. 실패하면 배울 수 있지만 회피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잃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변화에 직면하면 망설인다. 왜냐하면 변화는 상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제가 되는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익숙한 상황에 이별을 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것, 갖고 있던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각오로 낯선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유리 멘탈을 극복하는 방법. 나약한 태도는 나약한 성격이 된다. 한번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푹푹 내쉬며 힘없이 걸어보라.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사라질 것이다. 무슨 일에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하게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해보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조금씩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꾸다 보면 성격도 바뀔 것이다. 완전한 소유란 없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결코 그것을 잃었다라고 말하지 말라. 되돌려 주었다 라고 말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빌린다. 음식, 물, 공기, 햇빛 등 자연이 준 것뿐 아니라 집, 자동차, 옷 등 다른 사람이 만든 것까지 빌린다. 완전한 소유는 없다. 가족과 친구 등 수많은 인간관계도 잠시 스쳐가는 것이다. 잃는 것은 없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욕당하지 않는 방법. 모욕당하는 방법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 행동, 표정을 곱씹으면서 괴로워하지 말자. 그것들에 흔들릴수록 상대의 좋지 않은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다.
상대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만 취하자.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내뱉는 경우도 많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깨닫고 피식 웃음이 나올 것이다. 무지가 두려움의 원인이다. 두려움은 항상 무지에서 나온다. 예측 가능한 위험은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버티면 될지 알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적은 두렵지 않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다. 새로운 일을 할 때 주저하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면 크게 두렵지 않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 두려운 대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자. 완벽주의를 버린다. 절대로 틀릴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완벽주의자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해 행동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잃는 것이다.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실행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불완전하게 실행하고 배우면서 성공에 가까워진다. 진짜 아는 사람은 어려운 말을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려운 말을 쓰면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알아듣기 힘든 말,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자. 어렵게 강의하는 사람은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아니면 스스로 어렵게 이해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어려운 말을 쓴다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사실을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을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아는 사람이다.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성공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인생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각자의 삶에 주어진 문제와 답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많은 사람이 내 삶의 과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나이만 먹어간다. 옆 사람의 인생 시험지를 기웃거리는데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내 삶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이 없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다.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기대에 한참 어긋나게 행동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이 항상 내 뜻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관계, 자유로운 정신, 불안과 두려움, 자신감 등을 주제로 짤막한 글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경고나 단어로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뜻의 사자성어 촌철살인처럼 이 책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 알려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 화났을 때는 침묵한다. 화났을 때 말하라. 당신은 두고두고 후회할 최고의 연설을 하게 될 것이다. 화가 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 있다.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한다. 나중에 아무리 달래고 사과해도 그 순간의 독한 말과 격앙된 목소리는 가슴속에 남아있기 마련이다. 화날 때는 침묵하자. 너무 많은 말은 오해를 불러온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나 오해를 범하기 쉽다. 한 번 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잘못된 표현을 고치고 뜻이 애매한 부분은 매끄럽게 수정할 수 있다. 작가들은 최초에 쓴 초고를 쓰레기라고까지 칭하면서 퇴고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하지만 말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어이없는 말실수도 많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감도 느끼지만 때로는 슬픔과 분개함도 느낀다.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때는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여겨질 때다. 슬픔과 분개함을 느낄 때는 자신을 이해받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다. 상대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 서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사라진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차이를 만드는 방법.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형체가 없는 것을 느끼며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낸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회를 발견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관점과 생각이 다르다. 미켈란젤로는 돌 속에 숨어있는 형상을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쪼아내는 방식으로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를 만든다. 만용과 용기의 차이. 용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신중함이다.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기 위해 벼랑에 매달리는 행동을 두고 용기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만용이다.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치한 행동이다. 칼을 뽑을 만한 일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무 때나 칼을 뽑았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칼을 뽑을 결심이 섰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신중함과 분별력이 용기의 조건이다. 관계에는 변화의 용기가 필요하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양쪽 모두 바뀐다. 만남은 자극이다. 자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물질이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하듯이 의미 있는 만남은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무의미한 만남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만남을 통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가 시작된다. 후회의 기술. 후회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인생길에서 훨씬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후회는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며 뉘우치는 것이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는 반출하는 좋은 후회다. 후회는 딱 거기까지만 해야 한다. 지난 일을 자책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후회다. 관계의 핵심은 말투다. 방어적인 말투는 우리가 비난받았다고 느낄 때 반응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투는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배우자의 말투라고 한다. 실제로는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투는 것이다. 자기 방어적인 말투는 친절하고 상냥할 수 없다. 이런 불친절한 말투는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오히려 다정한 말로 상대의 진짜 의도를 알아보려고 노력해보자. 생각이 막힐 때는 걷는다.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걷기는 생각이 꽉 막혔을 때 시원하게 뚫어주는 데 특효약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철학자, 사상가는 모두 산책을 즐겼다.
비판 철학으로 서양 근대 철학을 종합한 임마누엘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각에 산책해서 사람들이 그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시간을 맞췄다는 말이 전해져 올 정도다. 영재교육의 전설 칼 비테는 산책하는 시간에 아들에게 고전의 정수를 전하고 철학적인 대화를 나눴다. 자주 걷는 습관을 가져보자. 열정 없는 삶은 공허하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성취할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없다.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 입구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 없이 자신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지옥, 연옥, 천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지옥 입구에 널브러져 있다. 삶은 열정으로 자신만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각자의 파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수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어떤 열정도 없이 아무런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그저 숨만 쉬다 가는 삶을 선택하지 말자. 피하기만 하면 더 큰 위험을 만난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삶은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정체되어 버리는 것이다. 물론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실패는 경험이지 위험이 아니다. 실패하면 배울 수 있지만 회피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잃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변화에 직면하면 망설인다. 왜냐하면 변화는 상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제가 되는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익숙한 상황에 이별을 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것, 갖고 있던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각오로 낯선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유리 멘탈을 극복하는 방법. 나약한 태도는 나약한 성격이 된다. 한번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푹푹 내쉬며 힘없이 걸어보라.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사라질 것이다. 무슨 일에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하게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해보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조금씩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꾸다 보면 성격도 바뀔 것이다. 완전한 소유란 없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결코 그것을 잃었다라고 말하지 말라. 되돌려 주었다 라고 말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빌린다. 음식, 물, 공기, 햇빛 등 자연이 준 것뿐 아니라 집, 자동차, 옷 등 다른 사람이 만든 것까지 빌린다. 완전한 소유는 없다. 가족과 친구 등 수많은 인간관계도 잠시 스쳐가는 것이다. 잃는 것은 없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욕당하지 않는 방법. 모욕당하는 방법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 행동, 표정을 곱씹으면서 괴로워하지 말자. 그것들에 흔들릴수록 상대의 좋지 않은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다. 상대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만 취하자.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내뱉는 경우도 많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깨닫고 피식 웃음이 나올 것이다. 무지가 두려움의 원인이다. 두려움은 항상 무지에서 나온다. 예측 가능한 위험은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버티면 될지 알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적은 두렵지 않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다. 새로운 일을 할 때 주저하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면 크게 두렵지 않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 두려운 대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자. 완벽주의를 버린다. 절대로 틀릴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완벽주의자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해 행동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잃는 것이다.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실행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불완전하게 실행하고 배우면서 성공에 가까워진다. 진짜 아는 사람은 어려운 말을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려운 말을 쓰면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알아듣기 힘든 말,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자. 어렵게 강의하는 사람은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아니면 스스로 어렵게 이해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어려운 말을 쓴다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사실을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을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아는 사람이다.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성공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인생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각자의 삶에 주어진 문제와 답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많은 사람이 내 삶의 과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나이만 먹어간다. 옆 사람의 인생 시험지를 기웃거리는데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내 삶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이 없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다.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기대에 한참 어긋나게 행동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이 항상 내 뜻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관계, 자유로운 정신, 불안과 두려움, 자신감 등을 주제로 짤막한 글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경고나 단어로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뜻의 사자성어 촌철살인처럼 이 책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 알려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